예,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5월도 푸르는 이 계절에 또 여러분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래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거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수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요. 그죠? 아, 여러분 과목 중에서 혹시 실험 실습 과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험 실습 과목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마도 이 과목은 특별한 상황에 진전이 없는 한 이번 학기 끝까지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가 조금 더 나름대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대면 수업의 결과보다가 더 꼼꼼하게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봄직합니다. 수업에 앞서서 여러 학생들의 질문 사항이 하나 있길래 먼저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교 커리큘럼, 학교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를 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수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학업 그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는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제물로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절대평가 정도로 중간고사를 다루어 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결과 기말고사에만 1회를 해서 친다면 평가를 한다면 학생들이 가지는 그 평가 항목에 있어서 그 배당되는 점수에 너무 과한 부담을 지니지 않을까 또 이런 고민도 아울러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화롭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 중간고사를 안 치는 대신에 그래도 한번 중간 단계를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과제물을 하나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지를 했지요. 해서 조금 배점을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대면으로 시험을 치지 않는데 기말고사와 똑같은 비중으로 평가 점수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한 10점 정도로 해서 과제물을 제가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은 패스냐 패스 아니냐라는 정도로 구분하기로 하고요. 물론 과제물을 내지 않은 학생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아예. 그리고 낸 학생에 한해서 패스라고 해서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10점을 부여받으면 아무래도 기말고사를 칠 때 조금 그 점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 또 누구나 보기에 그 작성한 것이 너무나 불성실하다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한 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제가 감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노력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과도하게 또 엿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또한 어느 정도의 소량의 감점 처리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패스, 난패스 원칙에 따라서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즉 10점을 주도록 하고 그러나 너무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업적 성과가 많이 미달된다고 한다면 제가 부분적으로 감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제가 이 과제는 제가 수업하는 과목 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같은 영어 회화라고 할지라도 다른 담당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중간고사에 대해서 치거나 치지 않거나 혹은 대체 과제물을 내고 그 평가 방식과 내용도 다를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5분 학기 5개 과목이라면 이 5개 과목에 한해서 제가 공지를 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과목, 즉 영회화 원만을 듣고 있다면, 그리고 간호학과라면 거기에 해당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 과목,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영어의 기초라든지 혹은 또 토익이라든지 등등의 다른 과목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배운 바도 없지 않습니까? 또 교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목에 대해서는 과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 이 과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에 대한 질문이 자주 올라오길래 오늘 수업에 앞서서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재 페이지 95쪽 유닛 4의 레슨 4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오늘 할 부분은 교재 유닛 4의 레슨 4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유인물로서는 전차시에 우리가 활용했던 9차 자료의 페이지 2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은 교재의 유닛 4의 레슨 4 부분부터 시작하겠고요. 레슨 4부터 시작하겠고 유인물은 9차 자료의 이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9차 자료의 이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강이지만은 9차 자료에서 덜 마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닛 4에서 어떤 식의 학습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냐면요. 레슨 1에서요. 우리가 타입 오브 하우스를 우리가 훑어보면서요. 또 레슨 2에서 그 집에 어떤 그 세부적인 집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한번 묘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직접 미국에서 또는 그 현지에서 집을 내놨을 때의 어떤 렌탈 어드버타이즈먼트 그 임대 광고문의 그 어떤 상용적인 영문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현지 영국 네이티브들은 미국 네이티브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브리에이션들을 사용해서 약어들을 사용해서 실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을 구할 때 그 렌털 에이전시에 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영문 문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계약서랄까요? 신청서를 작성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제가 그 한 명에 한해서 지금 그 과제물 다시 말하면 매주 과제물이 아니고요. 이민수 학생인가?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을 앞서서 지금 올린 걸 제가 오늘 봤습니다. 매우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는 중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유명인에 대한 외모와 패션 스타일 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세대는 모를 것 같은 이효리에 대해서 올려놨더군요. 이효리는 여러분 세대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 세대입니다. 물론 그 제1세대의 아이돌 스타였죠.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미녀다. 그러면 이효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그 이효리의 이제 그 패션과 외모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아주 재미난 글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넣고 이렇게 하면 보통 그 한쪽을 조금 넘어가기도 하죠. 사진이 분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하실 때 뭐 하다 보면 한 이쪽까지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읽기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안에서 분량을 마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3쪽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2쪽 정도까지로 분량을 해서 형식은 자유롭게 사진은 뭐 한 장을 넣을 수도 있고 두 장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이미수 학생처럼 뭐 서너 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느낀 소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영어회화 1을 가지고 스탠다드 2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구사 능력은 여기 영어회화 1에서 가르치는 구사 능력은 이미 넘어서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과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과제에서는 아주 베이직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유닛 4에서 보다시피 그죠? 집의 형태라든지 집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영문 문건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표현들도 익히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게시판에 조금 지나면 올라가게 될 매 학기 실시하고 있는 그 교양 과목에 한해서 설문지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은 여러분이 영어회화원 또는 또 다른 과목을 신입생으로 들으면서 자가 평가를 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즉, 이 과목을 들으면서 어떤 점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도움이 되는 과목의 성격인 것 같다, 이런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걸 제가 곧 올릴 텐데요. 그 설문지는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의 성적 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내가 그걸 읽고 내가 또 다음에 수업을 할 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 자료로 쓰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보면 재미난 그 의사소통,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하는 과목이 이 영어회화 1이라는 과목도 그 중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재미난 항목이 있습니다. 영문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가, 이런 항목도 들어있고요. 또 이 글로벌한 의사소통 시대에 있어서 물론 기초적인 영어 회화 능력을 가지느냐, 이런 항목도 있지만은 또한 외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즉,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센텐스를 구사하는 여러분의 그 능력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한 명의 학생을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문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아마 그 정도의 학업 능력은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의 지금 요 사과에서 보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즉, 외국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광고를 내고, 광고를 낼 때에, 집 광고를 낼 때에 요런 형태의 약을 써가면서 내는구나 하는 것을 어떤 그들의 문화적인 습관 같은 것 갖다가 이해하고 또 어떤 그런 영문 문건들, 여기에 많은 영문 문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레시피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 계약서를 써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거. 그래서 간단한 영문 문건을 쓰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항목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이번 과목은 글로벌한 의사소통 역량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구나라고 바탕에서 학업에 이해하고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문이 오르면 그런 부분들을 묻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설문 여러분 의견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사과에 해당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외국 문화 속에서 들어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구하는구나,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또한 직접 신문을 통해서, 그죠? Classified Advertisement라는 이런 광고지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할 때 보면은 어떤 절차가 이렇구나, 그죠? 어떤 절차가 이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렌탈 에이전시에 전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직접 전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구나. 찾을 때 요런 광고의 항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레슨 4에서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이제 집을 다 우리가 렌탈해서 샀으면 혹은 빌렸으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세부적인 방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그래서 레슨 4의 오늘의 주제는 We need furniture. 우리는 가구가 필요해. 라는 제목의 We need furniture. 우리가 가구가 필요해. 라는 걸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 방 안에 어울리는 가구들을 우리가 배치하고 놓는가. 이런 얘기로 지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레슨 5에 가면 조금 주제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보통 대면 수업할 때는 레슨 5를 뺍니다. 왜냐하면 레슨 5의 제목이 여러분 98쪽에 보다시피 Family Budget입니다. 가족 예산입니다. 한 가족이 어떻게 예산을 쓰느냐,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로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다른 게 보통 이 과에 보면 레슨 5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슨 5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남기를 바랍니다. 남으면 내가 10차 자료로 올리는 레슨 5로 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5쪽, 교재 95쪽을 펴시고 자료는 9차 자료의 이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95쪽에 보면요. We need furniture라는 레슨 4 제목 밑에, 그죠? 이때까지 쭉 배운 것처럼 광고문이 for rent라고 일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there are 3bedroom, 2bathroom house고, 그죠? big living room, 거실이 대단히 큰 집이 나와 있고, 그죠? 그게 separate garage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집이 좀 큰 거니까 별도의 separate garage 차고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된 kitchen, 리모델된 kitchen 부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furnished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죠? washer, dryer, dishwasher, stove라든지 오븐 같은 것들이 이미 furnish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라든지 dishwasher, 세척기라든지 stove, 오븐도 달려 있고, 그죠?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죠? laundry, 세탁기가 있습니다. washer, 그러니까 세탁기 및 dryer 같이 겸용이죠. 그죠? 우리도 그렇다시피. 그래서 washer, dryer 겸용의 세탁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과금, utility paid, 공과금은 이미 지불되어 있고, 그러다 보증금은 필요 없죠. No deposit required. 보증금은 필요가 없다 하면서 월세 $1,200 a month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interpretable 했지만은 이 정도는 이제 앞에서 레슨 3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광고문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키워졌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를 가지고 문제화 제가 시킨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How many bedrooms and bathrooms? How many bedrooms and bathrooms does this house have? 이 집은 방이 몇 칸이고 욕실이 몇 칸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이 광고를 보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Okay, it has 3 bedroom and 2 bathroom.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How much is the rent? 그래서 집세가 얼마냐? How much is the rent? 집세가 얼마냐 하면 얼마죠, 그죠? The rent is $1,200 a month.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What is nearby?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What is nearby?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We don't know. There are any relevant informations. 연관된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we don't know about what is nearby. 근처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로 가겠습니다. 그죠? 95쪽 교과서 B에 보면 자, listen to descrip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circle description 경스 new h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인물 3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유인물 3쪽으로 넘어가서 3쪽으로 넘어가면 그죠? 제가 거기 홈 1, 2, 3, 4라고 해서 5채의 집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홈, 교재 홈 1, 홈 2, 홈 3, 홈 4. 네 개가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유인물을 보면 this 첫 번째 home 1. This house is beautiful area near school. 근처에 school and park. 공원들이 많고 학교들이 많고 공원이 한 공원 a park가 있네요. 그죠? It has 3 very large bedroom. 매우 큰 방이 3개 칸이 있는 집이고요. It's ideal for growing family.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점점 그 세대 수가 많아지는 가족 수가 많아지는 집을 위해서는 이상적이다. 가족을 위해서는 이상적이다. 이렇고요. Please come and see the new appliances. 와서 이 새로운 여러 가지 appliances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appliance는 기구들이죠. 가구들 들어있는 걸 봐. 예를 들면 dishwashers 신식이라는 거죠. 신식 이런 세척기라든지 wash and dryer 세탁기 이런 것들을 구경해라. Don't miss the chance.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광고문 풀어서 쓴 광고문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홈 1에 이제 속하는 거고 홈 2는 There are nice homes, then there is amazing ones. This apartment is new kitchen. 그 부엌이 신식 부엌이고요. It's near school. 근처에 학교가 많고 You can entertain with a large living room. 그리고 큰 오락실 같은 리빙룸이 있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eautiful view, 관망이 좋다 이렇게 하고 It's on the second floor. 관망이 좋은 걸 보니까 2층에 있고요. So we also have a very nice balcony. 멋진 발코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ook over the city. 시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home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me 3 보면 This 3-bedroom, 2-bathroom apartment. 3칸 방, 2칸 욕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It's in the perfect location. 위치가 완벽한데 near schools, businesses and shopping. 역세권인가 봐요. 그죠? 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고 쇼핑 센터도 많다는 거죠. The kitchen is not new. 다만 단점이 부엌이 오래됐다는 거죠. But it is spacious. 공간이 넓고 it's inviting. 삶을 좋지 만하다 이런 얘기. Their 3 bathrooms are furnished. 세 그 침실은 안에 furnished.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옷장도 클로zet도 갖춰져 있고 그죠. 침대 역시 처음부터 침대 살 필요 없고 침대가 이미 갖춰져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drawers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다는 거죠. furnished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even a big yard. 큰 뜰도 있다. 이게 home 3가 되겠고요. home 4는 this apartment overlook a school and it also has a small yard of the town of its own 돼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학교 한 채가 이렇게 아파트에 가면 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어서 overlook 바로 보인다는 거죠. 바로 내려다 보이는 학교가 바로 붙어 있네요. 그죠? 그다음 it also has a small yard its own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이 아파트는 작은 뜰을 갖고 있다는 거 소유로서 갖고 있고 It's great for families just starting out. 그러니까 새 살림을 차리는 starting out. 첫 출발하는 새 살림 차리는 가정에게 좋다. 그리고 It's inexpensive. 그래서 싸다 이런 얘기죠. 비싸지 않고 With its 2-bedroom and 2-bathroom. 방 2칸, 욕실 2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We will have a perfect room for a new baby. 그래서 또 방 한 칸이 있는데 갓난아기한테 딱 맞는 방이다. 그래서 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풀어서 쓴 광고 중에서요. 자, 여기 A번에 지금 광고 이렇게 줄여서 abbreviation을 사용해서 쓴 광고에 맞는 게 어느 거냐 이런 얘기죠. 해당하는 거. 자, 어느 거겠습니까? 자, 여기 봤을 때 그죠? 여기서 아주 광고했는 게 이거 아닙니까? New washer, dryer, dishwasher, stove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결국 이 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방이겠죠. 그죠? 새로운 세탁기, 그 다음에 세척기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home 1이 될 것 같네요. 그죠? home 1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home 1이 될 것 같죠?
beautiful new school and park 있고, 그 다음에 three bedroom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봤을 때 dishwasher and washer and dryer 요게 있는 걸 봤을 때 홈원이 여기 교재 A에 for rent라고 하면서 지금 임대차 내놓은 요 광고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힌트를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 B를 했고 C로 넘어가서요. C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appliance라든지 furniture와 옆에는 영어로 된 내용을 매치해봐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bedroom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bed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athroom에 들어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 봤을 때 요 그림 있는 거 요거 뭐죠? 요거 뭐죠? toilet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욕조 toile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itchen에 들어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요 kitchen에 들어가는 것은 요 그림상에 봤을 때 싱크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싱크가 되겠네요. 그죠? 싱크. 교재에는 지금 보기에 아무런 단어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싱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dish and knife, dish and forks가 있죠. dish and forks and knife. 이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뭐와 연결되겠어요? 다이닝 룸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소파는 리빙 룸으로 연결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armchair or sofa. 자, 그다음에 남은 거 tree. tree는 어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yard겠죠. 그죠? yard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번은 뭐 거의 워밍업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래 우리 퍼니처를 가꿀 때, 자, 이 어디 장소에, 집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배치하실 것인가. 그래서 워밍업으로서 월드 빌드업으로서 보케어리 빌드업으로서 간단하게 단어 한 6, 8개를 한번 연습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floor plans가 나오죠. 그죠? 95쪽에, 교재 95쪽 floor plans가 나옵니다.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간단한 floor plan이 있는데, 설계도가 이렇게 있죠. 그죠? 바닥 설계도가 있다면, 이 중에서 경의 집은 어느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5쪽에 A의 for rent를 가지고 하면 맞출 수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거겠습니까? 바로 보면 3bedroom, 2bathroom 하우스죠. 경의 세 집은. 방 3칸, 욕실 3칸짜리만 찾으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거겠습니까? 첫 번째 겁니까? 중간에 겁니까? 마지막 겁니까? 방 3칸, 욕실 2개. 방 3칸, 하나, 둘, 셋. 첫 번째 그림은 아니죠. 욕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그림 봅시다. 방 3개, 하나, 둘, 3개, 욕실 2개는 없죠. 그래서 중간 게 됩니다. 그죠? 중간 것이, 그죠? Which one is Gyeongsu New Homes? The house in the middle. 입니다. 그죠? 그죠? That is the house in the middle. 그죠? That's Gyeongsu New Ho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turn to page 96. 교재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96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 또 아까 단어 한 6, 7개 나왔죠. 그죠? 여기에 조금 더 해서 단어가 몇 개가 더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단어와 어울리는 그 그림 속에 가구들과 연결을 해보라라는 아주 쉬운,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armchair, coffee table, dresser, end table, bookcase, couch, dining room table, table lamp에서 8개의 지금 퍼니처가 그림 속에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이거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서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그게 테이블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테이블이 3개가 나옵니다. 그죠? 3개가 나오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엔드 테이블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엔드 테이블은 제일 마지막에,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죠? $149.99. 요게, 엔드 테이블. 마지막에 있는 게 엔드 테이블이죠. 그죠? 엔드 테이블. 엔드 테이블은 이렇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엔드가 끝이죠. 그죠? 어떤,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그 어떤 가장자리 이런 데 붙여서 쓰는 거죠. 엔드 테이블. 혹은 형광 같은 데도 봤을 때 있죠. 어떤 귀퉁이에 남는 자리 같은데 이런 엔드 테이블 놓고 위에 화병 같은 거 이렇게 안 놓습니다. 작은 그런 테이블을 엔드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중에 주방에 놓는 테이블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이닝 룸 테이블. 주방용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또 주방용 테이블이 아니고 거실 같은데, 그죠? 우리가 뭐 책도 얹어 놓고 잠깐들 손님들 오면 그 위에 차도 마시고 하는 것은 커피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닝 테이블, 커피 테이블 하는데 그림 속에서 어느 게 커피 테이블이고 어느 게 다이닝 테이블인지 저도 잘 구분은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다이닝 테이블이 좀 높이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주방에서 먹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족이 앉아 먹는 거니까 좀 키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다이닝룸 테이블인 것 같고 커피 테이블은 조금 낮은 거, 좀 낮은 거지 않겠습니까? 거실에 놓는 거니까, 그죠? 그 정도로 구분하고 유리가 깔린 것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다이닝룸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드레서 하는 말요. 드레서. 드레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간단하게 양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것들이죠. 그죠? 편리할 때마다 작은, 부피에 의류들을 넣어놓는 걸 드레서, 서랍장. 우리말로 하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서랍장, 드레서. 카우치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죠? 카우치. 카우치라는 말은 소파와 거의 바꿔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우치란 말은 소파와 바꿔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여기서 조금 더 참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크게 참고 설명을 할 게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요. F번이에요. 그죠? 결국은 96쪽에. 이와 같은 플로어 플랜이 주어졌을 때 F번에 96쪽의 F번에 플로어 플랜이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위치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구를 배치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죠? 이사를 가서 월세를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캐나다를 갔어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여러분이 국제 간호사 자격을 따서 가서 조금 페이를 한꺼번에 좀 많이 받아서